CBS는 5공화국 시절 전두환 정권 때 한결에도 없었던 시기에 그래도 기독교가 운영하는 방송이라서 정부의 개입이 쉽지 않은 점, 그 점을 이용해 바른 소리를 곧잘 했습니다. 건강한 언론인들이 많이 있었던 언론사였지요. 지금도 그러할까요? 자, 이런 가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진행되는 도중에 정치평론가 박성민 씨가 출연하니까 실시간 댓글창이 사라져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측이 최근에 이해충돌 논란 중심에 선 박성민 씨에 대해서 비판 댓글이 올라오니까 의도적으로 댓글창을 차단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듣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CBS는 그렇지 않다, 기술적 문제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끄는 개혁신당 산하의 재단법인 개혁연구원은 지난 1월 10일에 박성민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MIN 컨설팅으로 정책연구비 5,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걸 갖고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부당한 공금 유용이다,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데요. 허은하 전 대표직을 상실당했습니다. 이준석 의원 측의 압박으로 말이죠. 네, 상실당한 거죠. 개혁신당 내홍이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런 가운데 허은하 전 대표가 무차별적인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 허은하 전 대표는 이준석 의원의 언론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언론은 바로 CBS입니다. 이 채팅방에 한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부터 측근들과 정치적 논의를 하기 위해 유지해온 방을 캡처한 카카오톡 채팅방이었습니다. 허은하 전 대표가 대화 내용을 캡처한 시점이 2023년 10월이었는데 이때도 허은하 전 대표도 같은 채팅방에 속해 있었어요. 현재는 당 내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유령방인데, 이 채팅방에서 이준석 의원은 한 여론조사 회사가 2023년 10월 21일에서 2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윤석열 신당보다도 세다고 나온 건데 이거 제작진에게 넣어주어라,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제작진은 바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인 것이죠. 자, 이때가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7시 11분에서 7시 50분 사이인데요. 자, 그 후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나왔고 이준석 신당을 언급할 때였는데 CBS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물어봤습니다. 네, 그 결과를 화면에 띄우고 말이죠. 이거는 결국 이준석이 요청했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이 받아서 방송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특정 정당의 데스킹을 받는 언론이라 이건 참 귀하네요, 라고 조롱 섞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 정말 이준석의 지시로 그 여론조사 결과가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 반영이 됐다면 이거 심각한 언론사와의 유착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이 유튜브 채널 게시글을 통해서 생방송 도중에 이 여론조사 내용이 화제가 되는 것을 발견해서 질문을 추가한 것이다. 이준석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어줘야 합니까 이거? 이 사태가 폭발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자체보다는 그동안 이준석에게 지나치게 친화적인 김현정의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계엄이 작년 12월 3일에 있었죠. 12월 4일 아침에 이준석에게 마이크를 열어준 김현정이었습니다. 김현정은 현재 온라인에서 준성맘으로 통합니다. 김현정은 국장급입니다. CBS 라디오 편성국을 책임지는 보직 편성국장 보니까 김현정의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편성국장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런 위상과 영향력의 김현정인 것이지요.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 논조와 출연자 등은 김현정의 OK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내 영향력은 막대하고 그래서 사장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권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긴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사 이래 가장 높은 청취율을 기록한 방송입니다. JTBC, MBC에 손석희가 있다면 CBS는 김현정이다시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취재한 CBS의 또 다른 관계자는 김현정은 정치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다만 이준석에게 우호적인 것은 야인 시절 이준석이 열심히 자기 방송에 인터뷰에 응해주다 보니까 이준석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여러분, 지금 큰 정치인들, 대선 주자급 되는 정치인들 보면은 과거에 별 볼 일 없던 시절부터 라디오 인터뷰에 열심히 응했던 정치인들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논외로 이야기하자면은 제발
방송사가 부르면 열심히 나가세요. 뭐 영향력이 있든 없든 열심히 나가세요. 그래서 열심히 인터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질문 받으면 잘 넘어가면 됩니다. 때로는 자기의 어떤 그런 정치적 미래를 걸고 독한 말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불러주지 않으면 불러주게끔 주목받을 발언, 솔깃해할 발언들을 많이 하면 됩니다. 자기 SNS에다가 그렇게 하면 돼요. 잘 안 나가니까 문제인데요. 이준석 보십시오. 그냥 뭐 별 볼 일 없던 시절에도 열심히 나갔잖아요.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하고 그냥 병신 발언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때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김용민이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대접 받는 것도 있어요. 또 제가 이준석, 김현정이 잘했다, 그럴만하다 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담으로 드린 말씀이고, 자, 김현정 씨는 지금 뭐 휴가 중이라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계획된 휴가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칩시다. 이 상황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취해왔길래 이런 불신과 비난을 받고 있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CBS는 제가 누차 지적했습니다마는 반명 방송입니다. 반명 방송. 반 이재명 방송입니다.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당장 자기들이 지금 출연시키는 정치인들 보십시오. 이재명과 가깝다는 사람들 몇이나 됩니까?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아니 세상에 친명과 반명만이냐. 아니 지금 압도적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압도적 다수당의 위상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연임 대표. 근데 그 사람에게 적대적이면은 이거 공정언론 아니죠. 응? 누가 친명하랍니까? 비명 반명하면 안 되죠. 할 일 있으면 비판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대놓고 까놓고 반명하면 안 되죠. 비명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취재한 CBS의 또 다른 관계자는 김현정은 정치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다만 이준석이 야인 시절부터 인터뷰에 적극 응하다 보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일 수는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관계자가 한 말은 지금 CBS 저널리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사장이 제공한 것이다. 김진호 CBS 사장, 정치 성향이 반 이재명인데다가 대형 교회와 가까운 인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당시에 그 아직 입주하지 않았던 한남동 공관을 경찰들이 지켰습니다. 여러분 한남동 공관과 이태원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치안 인력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압살을 당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지금 빈집을 지키면서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CBS 기자가 보도를 했더니 이거를 김진호가 삭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걸 왜 삭제합니까? 허위 보도도 아닌데 사실인데. 그래서 보도국에 반발을 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대형 교회와 가까운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2016년 안산 대부도 살인 사건이 사실은 동성애자들의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들 앞에서 말이죠.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언론인을 위한 인권보도 준칙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2011년에. 그때 8조 2항을 보면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CBS 사장이 기자 출신이 안산 대부도 살인 사건은 동성애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질타를 받았지요. 자, 이 사람은 왜 권력과 교회 자본에 이렇게 꼬리를 흔드는 것인가? CBS 광고 수익이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5년만 해도 CBS의 광고 수입 한 해 300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200억이 됐어요. 야, 5년 사이에 3분의 1이 날아간 겁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당시 CBS 사장, 지금 김진호가 아니라 당시 한용길 사장이란 분이었어요. 교회 교인 상대로 후원자 모집을 했더니 CMS 후원자가 달달이 알아서 돈이 빠져나가는 CMS 후원자가 14,000명에서 5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5년 18억 원이던 것이 2019년에 60억이 돌파했다. 한용길 사장이 열심히 교회 상대로 영업을 뛴 결과지요. 개신교 신자와 교회가 기부한 헌금, 특히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기 때문에 늘어났다 이런 얘기인데 광고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그 공간을 교회 자본으로 채우고 있다 이겁니다. CBS가 받는 광고는 사실 주요 지상파 3사에게 가는 광고 중에 일부를 떼어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고주가 KBS, MBC, SBS의 광고를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에는 그
자동으로 CBS의 일부를 나눠줘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CBS는 광고 자본에 의해서 뭐 이거 빼라 저거 넣어라 이런 간섭을 받을 일이 없죠. 방송 3사에다 광고를 하려면 당연히 CBS에도 광고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말입니다. 방송 3사의 광고 전체의 일부가 아니라 아마 MBC일 겁니다. MBC 광고 일부를 떼어서 CBS가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교회 자본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싫어할 만한 것들을 방송한다? 그러면은 뭐 당장 후원금을 끊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CBS에는 어떤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광고 수익 악화는 뭐 CBS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지상파 방송의 문제긴 합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제 교회, 특히 돈 많은 교회에게 후원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한국 개신교회 한 90%가 극우 성향을 띠고 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CBS의 논조도 우경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호 사장은 전라남도 출신이고 고려대학교 출신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굳이 고향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분이 이낙연에게는 우호적입니다. 근데 이재명에게는 대단한 적대감을 갖고 있어요. 뭐 한때 CBS에 80년대부터 일을 해왔기 때문에 CBS의 정신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양반이 기자로 있을 때 제가 진행하던 방송에 게스트로 나왔어요. 제가 모르지 않는 사이입니다. 그 양반이 친보수 성향은 아니었는데 사장이 되더니 이렇게 됐어요. 네, 지금 김진호 사장 체제의 CBS는 반명, 비명 색채를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현정 씨도 주말에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말에 진행되는 뉴스쇼 진행자는 이철희입니다. 지금은 김현정 씨가 3주 쉬러 가는 동안 대신 진행하고 있는데 평일 뉴스쇼를요. 이분은 친문 비명이 확실합니다. 지난 총선 때는 임종석을 대놓고 옹호를 하기도 했었죠. 민주당 인사 중에 뉴스쇼 출연자 가운데 친명은 그 비중이 매우 적습니다. 제가 그걸 작년 총선 무렵에 한번 거의 한 달 단위로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반 이재명 패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CBS 뉴스도 그렇습니다. 이재명에게 어쩌다 우호적인 기사를 쓸 만도 한데 우리는 중도적이다, 편파가 아니다, 객관적이다, 중립적이다, 공정하다, 이 차원에서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쓸 만도 한데 그런 기사가 없어요. 김현정은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요. 또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성 수구 언론들이 이재명 비난하듯이 똑같은 논조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현정보다는 문제는 김진호에게 있다라고 얘기한 CBS 관계자 말은 이렇습니다. 김현정 씨가 사장이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논조를 펴는 사람이다. 절대 자기가 사장과 맞선다든지 대결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자기 논조를 펴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호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지금 비명, 반명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올 연말에 이제 사장이 교체가 되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만약에 비명, 반명 등 편파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는 그런 사장이 오게 되면은 많이 나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언론인 출신으로서 기자를 하셨던 분이 이렇게 대놓고 반명, 비명 하다니요. 이게 CBS가 80년대, 90년대 쌓아왔던 그런 공정 보도에 그런 발자취를 부정하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먹고 사니즘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런 광고 시장이 악화가 되고 언론사들의 수익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이제 거짓과도 타협하고 그리고 불공정 편파가 기승을 부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언론사의 수익 악화가 우리 언론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격할 때는 욕하거나 정말 인격을 모욕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박성민은 패널로 합당한 사람인가? 이준석에 대한 편파는 문제 아닌가? 이재명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패널, 게스트 그 색채와 노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모니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